네, 이번 시간은 취업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스펙업과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태성 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총선 때문에 못 뵀는데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저는 김승재 아나운서를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저를 또 맨날 보셨군요. 예, 김승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를 계속 네. 지켜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포탈을 찾아봤는데요. 김승재 아나운서 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죠. 턱선이 쫙 살아있는 그 네. 아주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고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뽑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 뽑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라는 왓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 준비생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거를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여시죠.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소재 여대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여직원의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성들이 취업하기 힘들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특히 인문계 출신인 저는 지원할 마땅한 직무가 없어서 영업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업직은 여성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영업 직무에 재직 중인 여직원들의 성향이 궁금합니다. 여자 영업사원인 경우에는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강하고 기가 센 사람이 유리한가요? 굉장히 네. 돌직구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함께 대답을 준비해 보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답을 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예, 하셨었죠. 예, 그래요. 그 이렇게 지난 써 있네요.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매우 어색한 연기 고맙습니다. 최선화 예. 작가님 이거 다 써주셨네요. 예.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네. 했죠.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인재. 그런데 지속적으로 벌어올 수 있는 인재.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돈과 지속적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한 번 두 분께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질문 너무 좋아요. 그죠?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학생 질문에서 늘씬하고 예쁜 사람, 그리고 강하고 기센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고 물었죠. 네.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희 기호를 얘기한다면 예. 뭐 태성 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첫 번째가 낫지 않을까요? 저를 걸고 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개인적인 저의 기호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도 뭐 예쁘고 예, 손님들을 대할 때 네.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예. 좀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예, 그래요. 답이 맞나요? 답이 틀립니까? 답이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늘씬하고 예쁜 사람, 강하고 기센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둘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음. 예,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원자가 송혜교 씨다. 그건 이럴 근데 경우 좀 그분 보러 달라요.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조금 다르지요. 예. 예, 그럴 경우 다르지만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송혜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 기업에서 정말 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오답이었네요. 저희는 정말 틀렸네요. 일반 기업 안 가길 잘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또 그 영업 직무가 여성 네. 지원자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 잘못된 편견입니다. 현재 기업 재직 중인 영업 직원 중에는 여성 직원이 적은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는데 채용 팀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서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실제 대졸 신입 공채에서 제가 10만 건을 심사를 했었는데 네네. 영업 직무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영업에는 여성 지원자가 불리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지레짐작으로 카더라 이런 거에 의지해서 지원 자체를 꺼려하는 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절대 수도 적죠. 그죠? 지원자가 적으니까 합격자도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합격 비율이라는 것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합격 비율로 보면 절대 합격 비율이 낮지가 않아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예. 제가 있었던 CJ 경우에도 지원자 중에는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합격자는 5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요. 오해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흠. 제가 말해놓고도 굉장히 라임이사는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기회. 오해가 기회. 기회. 그죠? 예. 그래서 합격 결정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질문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기업에서 한국사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사 시험도 미리 보고 직접 에세이를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예. 물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인적성 검사에서 요즘에 한국사 비중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조언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예, 이해를 위해서 현대차 예를 하나 아까 뭐 들어드릴게요. 에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에세이를 하는데요. 네, 실제 네. 기출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올해 거는 일부에서 소개된 듯해서요. 작년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현대차 그룹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 자체를 설명하고 현대차 핵심 가치 2가지 이상과 연관시켜서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그렇죠? 묻는 거 아닐까요? 되게 어렵네요. 저한테 예. 이렇게 어려운 거 묻지 말아주십시오. 예. 이은정 아나운서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난감해하세요. 네. 역사 예. 지식 수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대본에 나와 있죠. 자, 역사 지식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굳이 기업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냥 한국사 시험으로 점수 대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기업은요, 역사관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보여주는 그 가치관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은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 에세이를 통해서 예. 개인의 가치관, 기업의 가치관, 그러니까 인재상과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자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인재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에세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얼마큼 역사적인 지식이 많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대차의 인재상, 그러니까 고객 최우선이라든가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놓고 예.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결시켜 나가주는 것 이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차 인재상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준비가 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준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지식 자체만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 지식 자체가 너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역사에 대한 이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그냥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뭔가 그 명암이 공존하는 역사적 사실 있죠. 예. 그리고 역사적 인물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내 보세요. 네네. 그리고 지원 기업의 인재상을 또 뽑아내세요. 이 두 개를 뽑아놓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연결을 시키고 요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는 것. 요거를 몇 개만 해놓으시면은 많이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에 명암이 공존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지원 기업의 인재상을 찾아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신 거네요. 예. 최근 기업의 어떤 한국사를 다루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평소 역사를 알고 좀 이해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53개의 기업에 지원해서 5개 기업에서만 서류를 합격하고 또 인적성과 면접에서는 모두 탈락한 취준생입니다. 나름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쓰고 꼭 가고 싶은 기업 자기소개서는 컨설턴트들에게 첨삭까지 받아가면서 썼거든요. 정말 서류 심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읽기는 하는 건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스펙 위주로 뽑는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울려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태성쌤이 나오는 방송과 무료 특강을 많이 들었는데 토익을 비롯한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아직 스펙 위주로 뽑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류 심사 시 무엇을 평가하는지 채용팀장 출신 쌤의 솔직한 답변 네. 기대합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가 봐요. 예. 네, 목소리도 안 착한 분인 것 좋고요. 같아요. 이윤정 아나운서 목이 메어 있는데 이게 그 첫 과문이 서류 심사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뭐 그런 후배들을 보면 예. 직접 메일을 보내서 예. 내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 예. 왜 떨어진 거냐. 예. 근데 답변은 오지 않는데 근데 이 스펙이 문제인지 뭐가 예. 문제인지 궁금해하잖아요. 예. 우선 팩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고요. 제 강의나 방송을 좀 띄엄띄엄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보다가 딴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혼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펙 위주로 봤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지금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스펙을 전혀 안 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전 채용과 비교해서는 비교해서인 거군요. 그렇죠. 예. 또 이거는 지원 기업과 지원 직무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직 여기 지원할 때는 관련 학과의 전공 점수라든가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 기계과 출신이야.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기술연구소에 지원을 했어. 전공 점수, 스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글로벌 직무에 직무했어. 어학 실력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일반 직무를 지원하면 국내 영업 직무를 지원하면서 토익을 900점을 받기 위해서 다들 난리를 칩니다. 다들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예를 얘기를 했던 들자면 겁니다. 뭐 영업을 한다. 영업을 예. 뭐 어떤 큰 대형마트에 영업직을 지원했을 때는 예. 토익 900보다는 내가 그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을 해봤다거나 예. 알바를 해봤다거나 그 예. 경험들을 조금 토대로 예. 어떤 경험을 써내는 자소서가 예.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신 거죠. 훌륭합니다. 예. 예, 합격시키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력은 갖춰라. 뭐 이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원 분야, 기업과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펙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스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소서가 있어요. 자소서의 비중이 물론 높아지고는 있지만 스펙도 여전히 함께 본다라고 보시면 한 되고요. 반반 정도 되나요? 이게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다 달라요. 다르군요. 그런데 예. 국내 기업을 통틀어서 그냥 퉁친다라고 하면 제가 용어를 잘못 썼나요? 괜찮습니다. 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반반 정도 이제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자소서를 볼 때 면접관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나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 서류 심사위원들은요 자의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 괜찮은데? 필력 있네, 글 잘 쓰는데 감동적이네, 감동해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예, 감동적이네. 합격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서류심사위원회 권한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자의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들여요. 그래서 채용팀장이 안 되겠다. 당신들한테 권한을 다 줄 수 없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내가 다 결정해 줄게. 그리고 당신들은 정해진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만 매기고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기업 채용팀에서는 구조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구조를 채용팀장이 다 정해놔 버려요.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리고선 평가위원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점수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채용팀장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거 이제 어떻게 결정을 평가 항목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자소서에서는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뭘 가지고 보느냐? 계속 반복하지만 쇠뇌될 거예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이 취업 방송을 보시면서도 분명히 비법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승재 아나운서도 학력고사 보셨죠? 전 수능이에요. 그래요? 98. 좀 의심스럽네요. 저렇게 늦게 보시는 거예요? 예, 좀 의심스러운데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저 속는 쌤 치고 수능 네. 보셨다고. 정말요? 수능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 주시던가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평소에 뭐 내용 정리 잘하고. 잘하고, 그렇죠. 예복습 잘하고,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예. 어떤 무슨 의도를 평가해라, 파악해라 이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 우리 선생님은 그런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진행이 어렵네요. 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했네요. 그죠. 네. 저 때도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 들으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출제자가 없었거든요. 네. 주위에 출제자 없으셨잖아요. 기업의 채용도 똑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에서의 출제자는 바로 채용팀장이에요. 그렇군요. 구조적인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용팀장으로서 출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카더라 듣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실제 이제 시간 관계상 실제 기업의 채용팀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꿀팁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비밀 노트 있으실 것 같아요. 비밀 노트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법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네. 비밀 노트를 준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종이를 준비해서요. 기업에서 채용팀이 하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A4지를 준비하고요. 예. 그 안에서 인재상을 뽑아내요. 네. 그리고 종이에 적습니다. 그 밑에 직무 역량을 뽑아내서 적습니다. 네. 그리고 각 그 밑에다 job interest,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요. 각 평가 항목에 옆에 5431, 보통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5431을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 시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탈락시키는 기준이 되는 평가 시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서 뽑아내서 평가 시트를 만들면 면접관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면접관들 책상에 놓여 있는 평가 시트 70% 이상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전부 다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지금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이 방송 끝나고 놀라서 롯데그룹의 펜을 떨어뜨렸어요. 예, 채용팀장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뭐 직업방송하고 연합TV 뉴스TV가 예. 뭐 책임져 주시겠죠? 지금 예. 멋집니다. 예. 이거 하시면요. 바로 네네. 지금 방송 끝나서 하세요. 예. 이거는 시험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그 전날 밤에 왜 학교 답 넘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 걸로 저만 그런 걸로 하고요. 전 찾겠습니다. 네. 답 넘지 마시고요. 예. 홈페이지 담을 넘으시면 70%의 문제를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그걸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하십시오. A4지 준비한다. 기업의 인재상을 적는다. 그 밑에 직무 역량 적는다. 예. 잡 인터레스트를 추가한다. 그리고 예. 각 평가 항목 옆에 5, 4, 3, 1 점수를 적는다. 예. 이거를 이게 평가 시트라고 하니까요. 예. 잘 좀 정리를 하셔서 맞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다음 예. 주에 이걸 조금만 짧게 해주시죠.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오늘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하셨고요. 봤죠? 예. how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출구대기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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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